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8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자, 이준석이가 들어온 지 2달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기대했죠. 젊은 사람이 변화를 줄 것이다. 변화를 주고 남은 것은 아주 고도의 정치 술수를 보여준 것,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도의 정치 술수. 그러다가 덜컥 걸렸다. 누구한테? 국민들한테 걸렸다. 이겁니다. 이준석 2달의 리스크란 말이 언제부터 나왔냐. 한 달 지나자 리스크가 나왔는데 지금은 리스크가 아니고 완전히 파탄입니다. 파탄. 경선 관리도 위기고 통합도 위기입니다. 야권 통합도 위기입니다. 자, 처음에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을 갖다가 30대다. 영선 대표다. 3번 떨어진 대표다. 해서 뭔가 이 사람은 기대가 뭔가 나올 것 같다. 그런데 지금 그 대답은 딱 한마디 나왔습니다. 이준석에 대한 대답은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 민심이 굉장히 안 좋다. 라고 얘기했던 하태경의 말과 똑같습니다. 하태경은 바른정당 출신 같은 소위 탄핵을 해서 탄핵 주동자인 유승민과 또 선거는 안 했지만 탄핵 주동자의 이 가방못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준석이 함께 가서 바른정당을 만드는 바른정당의 출신입니다.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 민심이 굉장히 안 좋다. 하태경 의원이 상당히 평가를 잘했습니다. 한마디로 축약을 잘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하태경 의원이 CBS 라디오에서 말했죠. 이준석 대표에게 처음에 상당히 호의적이었죠. 아주 호의적이었습니다. 왜? 함께 같이 갔던 소위 유승민 키즈로 불린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같이 바른정당에 갔다가 또 바른미래당에 갔다가 다시 국민의힘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뭐 틀림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 민심이 굉장히 안 좋다. 이걸 자초한 것은 바로 이준석이었습니다. 당내 분위기가 바로 그렇다 이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주요 정당 사상 최초로 30대 영선 대표가 되면서 보수의 미래주자로 자리매김하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따르릉 하면서 또 쇼는 또 아주 인류로 멋지게 쇼를 벌였습니다. 전철에서 내려가지고 백팩을 메고 그러나 그 쇼는 한 달 만에 드러나기 시작했고 2달 만에 끝났습니다. 종쳤습니다. 정확하게 67일 만에 당 안팎에서 혹독한 질타를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이준석은 대선 주자들과 갈등을 빚는 사이에 당 지지율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준석이 들어올 때 국민의힘 지지율과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과 똑같습니다. 1포인트 차이입니다. 1포인트. 그러니까 결국은 완전 실패라는 이야기가 되죠. 반문재인을 향해서 통합의 핵심인 국민의당과의 그 합당마저 이렇게 부숴버렸습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이준석이가 부쉈습니다. 이거는 안철수의 잘못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100% 이준석의 잘못이다. 왜? 처음부터 못 들어오게 한 겁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배제를 하고 비판을 하고 모욕을 주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니 안철수들은 뭐 도리가 있겠습니까? 내후회한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게는 단 한마디 말도 못합니다. 이준석은 민주당에게
대통령에게 단 한마디 야당 대표로서 비판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전부 대변인 시켜서 뭐 이런 사람이 야당 대표 하겠다고 또 그가 또 이랬다고 그러죠. 제주지사 원희룡 지사에게 나는 민주당 여당 공격 안 한다. 공격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야당 하려고 들어왔습니까? 그런 자가 들어와서 지금 땡판을 칩니다. 이 자의 배우가 의심스럽습니다. 이준석의 친구들은 거의 다가 좌파들입니다. 속칭 좌파들이 대부분이라는 그 포털 사이트에 나와 있는 그 사진도 찍고 시낙락하고 하는 그 모습들 참 추하게 보입니다. 젊은 추함 이것은 더욱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취임 직후에는 당에 활력을 넣고 지지층 저변을 넓히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는데 그러자마자 2030 세대 당원도 늘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세 차례 호남 방문하는 등 과거 당대표와 다른 행보에 나섰기 때문에 당원도 늘었고 했지만 이 대표에 대한 야권의 기대가 완전히 우려로 바뀌었습니다. 치맥 회동을 해놓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갈등을 계속 노출시켰습니다. 윤 총장은 가만히 있는데 자꾸 긁읍니다. 가서 딴 말하고 가서 딴 말하고 여기서 딴 말하고 자기가 필요하다 싶으면 말을 하나씩 꺼내가지고 그걸 집어던집니다. 최근에 보십시오. 통화 녹취록 전화를 갖다 제1 대선 주자를 갖다가 그 전화할 때 녹음하는 대선 주자들과 전화 통한 거 녹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대표가 돼가지고 뒷바라지를 해야 될 당대표가 녹음을 해서 그걸로 공격하고 통화 녹취록 유출 논란이 일으키고 그것이 의혹이든 뭐든 간에 논란이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요? 당 지도부가 계획했던 18일 후보 토론회는 무산될 상황입니다. 그게 될 수가 없는 게 근본이 잘못됐기 때문이죠. 무슨 예능 프로그램을 하듯이 PD 역할을 자꾸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대선 후보자들 지금 등록된 사람 없는데 최재형 한 분 등록했나요? 등록된 사람들이 없는데 전부 다 줄을 세워가지고 언제 나와? 쪽방촌 간다. 자, 삼계탕 하나 하고 물 한 병 들고 봉사해라.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 대표 지금 책임론이 나와서 대표라고 부르기도 싫어요. 왜? 왜 그럴까요? 정권교체란 대의를 저버린 자가 무슨 대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 정치를 하려고 자기의 소망을 풀기 위해서 그리고 동영상이 이제 드디어 나타나니까 민심은 더욱더 끓었습니다.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면은 지구를 떠나겠다. 20대들이 많이 보는 뉴스, 대구 매일신문, 서울판 동영상에서 그 3명, 과거의 낙곰수 비슷한 그런 취지로, 그런 모습으로들 방송을 하는 거기 나가서 했습니다. 1년 전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서울시장 선거 바로 1개월 전입니다. 3월 정확하게 6일자입니다. 포털 사이트에 윤석열 대통령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 딱 치면은 바로 뜹니다. 그 동영상.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야바이꾼도 이 정도는 되지 않을 겁니다. 대여 투쟁은 찾아볼 곳이 없습니다. 민주당이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에게 정권을 향해서 잘못된 것을 꾸짖는 질책하는 그것은 눈 닦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보수야권 통합도 이제 위기를 맞았습니다.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하고 삿바 싸움을 하죠. SNS 라디오 인터뷰. 지금 이 당대표라는 사람이 이준석은 당대표가 되자마자 라디오, TV, 오란 데 많으니까 다 좋다 하면서 다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SNS, 정치를 SNS 합니다. 무슨 당이 뭐 필요합니까? SNS. 디지털 정당 대표입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안철수가 들어오려고 이렇게 협상하자고 그러니까 굳이 요란한 승객을 태울 필요 없다 하면서 굴복을 강요했습니다. 안철수가 그 모욕을 당하면서 들어오겠습니까? 굴복을 강요하는 듯한 발언. 국민의당 감정을 건드리는 것. 안 대표는 이제 국민의힘에 더 큰 청구서를 들이밀려 할 것이다. 이제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자기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당연히 국민의힘에 더 큰 청구서를 들이밀려 할 것이다. 라고 야권 관계자가 얘기합니다. 안 대표가 잘못이 이번 잘못 없어요. 이번에는 정확하게 이준석이가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갖은 심수를 다 부렸죠. 그리고 갖은 약을 올리고 그 다음에 조롱을 하고 우롱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윤석열 전 총장이 바깥에 지금 있는 대선 주자로 있는데 윤석열 총장을 조롱하고 우롱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숙함이 안철수와 똑같다. 정치하는 미숙함이. 자기는 유능한 모양이죠. 이런 자가 어떻게 해서 이 중요한 시기에 야당 당대표가 됐는지 이게 역선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지금 설이 강력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역선택으로 당대표가 된 것이 아닌가. 야 내부에서는 진작부터 말싸움 줄이라 하고 조언을 굉장히들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듣지 않습니다. 뭐 자기 당 후보, 대선 후보 언행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내년 대선에서 국민의 후보가 5%로 진다. 패배한다는 전망도 내놓고 난리 났습니다. 정치평론가를 저 정치평론 대표입니다. 저 정치평론이라도 제대로 합니까? 소위 말해서 입 가지고 노는 입 가지고 노는 입에 그 뭡니까? 무슨 돌이라고 그러죠? 공깃돌 같은 소리나 한 거죠. 당대표인지 평론가인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당 내부에서 터지기 시작했죠. 급기야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이 지난 13일 이 대표 쏟아내는 말과 글에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 하고 반발했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전 비대위원장도 기대가 어느 순간 리스크로 변했다. 직격탄 날렸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준석 지도부는 이미 상처를 받았다. 혁신을 뒤로하고 얕은 정치적 계산을 한다는 인상을 줬다고 질타했습니다. 다 압니다. 이제 이 대표 체제로 정권 교체를 이끌어 못 냅니다. 그러나 이준석은 안 나가려고 발버둥을 칠 겁니다. 나가는 순간 그는 훅 가기 때문입니다. 훅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칠 겁니다. 발버둥 치면 칠수록 그는 파렴치한 당대표가 되어갈지도 모릅니다. 대선 주자들은 앞다퉈 이 대표의 변화를 적극 주문하지 절대 나가란 말 안 했습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동아일보하고 통화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대표가 정치라는 걸 말싸움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당대표로서 대여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도 듣지 않고 자꾸 말로만 저를 이기려 하더라 지적했습니다. 대여투쟁을 해야 되는 사람이 대여투쟁은 고사하고 자꾸 대선 주자들에게 이기려고 말로 이기려고 저런 자가 어디 있습니까? 오죽하면 지가 대통령 만들겠다는 꿈이 유승민이라는 그 꿈이 말을 줄이고 생각할 시간 좀 더 많이 가지면 좋겠다고 부드럽게
조언했습니다. 한 통 속이 그렇게 조언할 정도인 말이죠. 경선은 유력한 후보들 간의 합의를 존중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후보가 중심이 되게 하는 것인데, 바로 이준석은 지가 스타 플레이어로 자기가 중심에 서서 사진을 찍히고 싶어 하는 겁니다. 주연하고 싶은 겁니다. 하태경의 말대로 훅 갔다, 훅 가버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훅 가버려 이미 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정을 합니다. 이준석의 실험은 끝났습니다. 네, 다음 소식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준석 실험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는 어처구니 없는 실패로 끝났지 않습니까? 저는 단정합니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됩니다. 조연보다 대선 후보 대표 주연을 맡으려는 착각과 오만이 바로 그로 하여금 이렇게 됐습니다. 권력의 맛에 취해보니까 참 30대 중반에 권력의 맛에 취해 어쩌다가 이렇게 정치공학적으로 어떤 작전을 해서 그런지는 소문은 있지만 소문이기 때문에 제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권력의 맛에 취하고 장난질 치기 시작하고 그 권력으로 난리를 치다가 두 달 천하를 맞았습니다. 물론 이제 2달하고 나가라고는 하기가 좀 껄끄럽죠. 정당이기 때문에 선거가 며칠 안 남았으니까 말이죠. 불과 7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6개월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는 그거나 하고 다니면 됩니다. 라디오, TV 뭐 이런 데 나가서 정치평론이나 하고 다니면 되고, 정치평론도 자기 정치한다고 평론하고 다니면 결국 국민들이 더욱 얄미워할 겁니다. 미운 오리새끼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네. 너무 빨리 어처구니없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권위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이유도 근사하게 이 권위를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장난질, 거짓말 이런 거에 의해서 회복불능이 이러는 겁니다. 회복불능. 거짓말을 하질 않나, 어려운 장난을 하지 않나, 대선 주자를 가지고 갖고 놀질 않나. 아니요, 어제는 예를 들면 윤석열 녹취했다는 것이 딱 뜨니까 그거는 내가 한 게 아니고 그 측근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그 실수로 뭐 했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날은 무슨 작전회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뭐 다 지역의 근거를 없애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현유는 모르겠지만 대뜸 한다는 얘기가 그런 적 없다. 녹음한 적 없다. 언제는 자동 녹음되는 녹음기라 해놓고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 전화 포렌식 금방 해보면 뭐 1시간이면 다 아는 거 아니냐 이거야. 자동 녹음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떳떳하다면 아마 녹음기 탁 내놨을 겁니다. 내놓을 수가 없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을 아니까 말이죠. 이준석은 젊은 해외 명문대 이과계 전공입니다. 컴퓨터. 근데 포털 사이트는 경제학을 앞에 딱 내세웠습니다. 외국은 1차, 2차 전공, 복수 전공합니다. 네. 해외 명문대 출신인 자신에게 신뢰와 기대를 보낸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식들이 다 유학시킨 사람들은 다 기대를 많이 했죠. 근데 지금 보니까 서울에서 대학 나온 사람들이 훨씬 더 명문이더라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력 있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성향이 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참
이 대한민국의 대학 졸업생들이 훨씬 머리가 좋더라. 건전하더라. 합리적이더라.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결국 이 나라의 어른들과 젊은이들을 매우 가볍게 배반한 셈이 됐습니다. 배반자가 누구냐? 바로 이준석이 됐습니다. 자, 윤석열 캠프에서 그 신지호 그 전 의원이 라디오에 나가서 뭐 탄핵이란 말을 꺼냈는데 이것은 이준석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진중권, 그 다음에 신지호, 그 다음에 변호사 한 사람, 여성 변호사죠. 네. 노영희 변호사죠. 그 다음 앵커. 이런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톡쇼를 하는데, 뭐 정치평을 하고 뭐 그러겠죠. 그런데 신지호 의원은 이제 아무 관계 없이 법과 이 헌법을 어기거나 이렇게 하면은 법을 위반하면은 탄핵도 되는 법이다. 이 탄핵이라는 얘기를 일반론적으로 한 것을 갖다가 발끈해 가지고 그냥 윤 총장을 공격을 하고 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 하도 기가 차니까 진중권 교수가 그랬잖아요. 아니 거기서 나온 신지호 얘기는 전혀 관계없는 탄핵 그 자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또 거기에 있는 민주당 성향의 노영희 변호사라든가 뭐 거기에 있는 앵커라든가 아무도 이준석을 생각한 적이 없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준석은 왜 저랬을까요? 신경 과민입니까? 또 윤석열 캠프 인사가 탄핵이란 불필요한 말을 해가지고 뭐 빚어진 사태 이후에 사실은 신지호 의원은 반듯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거 압니다. 그 사람은. 저 이렇게 같이 정치평도 해오고 이렇게 같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합니다. 근데 그분 굉장히 반듯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헛소리 절대 하는 사람 아닙니다. 남을 이 TV에서 이렇게 공격하거나 이런 사람 아닙니다. 정상적인 얘기, 꼭 이 정말 어떤 틀에 딱 들어와 있는 정상적 틀에서만 얘기하는 아주 괜찮은 분입니다. 근데 그분을 완전히 매도를 시켰지 않습니까? 이준석이가. 그것 가지고 화를 내고 난리를 치고. 그런데 그 바로 이후에 윤석열과 가진 통화를 녹음했다는 것도 큰 문제가 나왔습니다. 녹취록이 실수로 유출됐다고 처음에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의 참모습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앞으로 치러야 할 비용이 막대한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없다, 그런 일이 없다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포렌식을 시키면 자동 녹음 장치가 돼 있는지 안 되는지 알면 금방 알 수 있는데 그건 안 합니다. 거짓말이라는 셈이죠. 어, 전용 의원이라고 그 여성 의원이 있었는데, 그분은 상당히 이 보수정당 국회의원을 했던 분입니다. 상당히 그 기자 생활도 하고 KBS 기자 출신이고 아주 똑똑하신 분인데, 이준석을 비판적으로 지지를 했습니다. 그에게 기대도 걸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이준석의 거짓말에 이렇게 분노를 적었습니다. 그 말을 한번 제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정권교체에 목마른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거다. 어디서 이렇게 더럽게 정치를 배웠냐? 내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이준석이 2030의 지지를 배신했다는 사실이다. 그들의 고통과 분노를 반듯한 청년 정치에 자양분으로 삼기는커녕 야바이 정치의 판돈으로 삼아버렸다. 야바이 정치의 판돈으로 삼았다. 야바이 정치의 판돈으로 삼아버렸다. 예? 자, 지지를 하는 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기자 출신이고 전 보수정당의 똑똑한 국회의원이었고, 네, 그런 분이 이렇게 쓸 정도면 이것도 봐줘서 아마 이 정도 썼을 겁니다.
어? 이준석이 2030 지지를 배신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훅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배신한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2030의 지지를 배신한 겁니다. 그들의 고통과 분노를 반듯한 청년 정치의 자양분으로 삼아야 되는데 야바이 정치 판돈으로 삼아버렸다는 이 전주옥 의원의 이 말은 상당히 가슴을 울립니다. 이준석이가 제1야당 대표가 된 건 그의 말솜씨, 머리, 지식, 비록 3번 쫙 낙선을 했지만 10수년간 큰 정당의 상층부에서 운이 좋아 상층부에서 인맥이 좋아 상층부에서 갈고 닦은 경륜도 없지는 않지만 정권 교체를 열망했던 당원들, 국민들 변화 욕구가 결정적이었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알지 모를지 모르는 역선택. 왜? 그가 놀던 사람들이 주로 좌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지금 포털 사이트에서 많이 밝혀집니다. 표창원과 어깨를 동무를 하든 또 주진우와 또 이러고 또 뭐 등등 이름 말할 수 없고 또 그가 요 근래 자기는 민주당 여기 정권에 대해서 비판 안 한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자가 어떻게 야당 가장 중요한 시기에 튀어나와가지고 이 정권 교체를 방해하는 주역이 될 수가 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예. 권력의 맛에 일찌감치 취해버렸습니다. 대낮부터 정말 옥수를 퍼마시면서 낮아빠진 폭군처럼 아나무인으로 야권 대선 후보들을 조롱하고 한 손에 넣고 쥐어 흔들었습니다. 예? 갈등 조정자를 자임해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이 갈등을 만들어내는 증폭시키고 생산하는 공장장이 됐습니다. 사사건건 그대로 그냥 가만히 지나지 못합니다. 그대로 맞받아치면서 공격합니다. 상대의 심정을 건드리고 하루에도 페이스북에 그러다가 그 친구가 말을 들으니까 하루에도 한 번씩 사고 치라고 그러거든요. 이준석이가 자기 또래 사람들에게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 하루에 한 번씩 사고 치라. 이슈를 만들어라 이거죠. 그래서 그러나요? 하루에 페이스북에 올린 그의 손놀림, 입놀림이 무려 하루에 평균 20건이 된다는 거. 트위터질로 망한 트럼프가 울고 갈 기록. 트럼프도 그렇게 많이 안 했습니다. 트위터질로 망했다고 흔히들 그러지 않습니까? 트럼프까지도 울고 갈 기록을 지금 세웠습니다. 하루에 20여 건. 그 많은 게시글 중에 대통령과 정부 여당 발표, 정책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휴가 중에 뭐 개인 택시 양수 교육을 받았다는 자기 홍보 아니면은 대선 주자들과 설전이 주종을 이룹니다. 이게 제일 보수 야당 대표가 해야 할 여로이고 행로입니까? 너무 쓸데없는 말을 합니다. 말이 많아서 문제가 아니고 그 말들이 해야 할 종류가 안 해도 될 말들을 계속하고 싸움을 붙이고 갈등을 유발시키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이제 말정치는 끝났습니다. 아마 이제 인생이 어떻다는 쓴맛을 이제 스스로가 느낄 겁니다. 그의 멘토인 정치인 김종인, 유승민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가 말을 조심하고 말을 아껴야 되지 않냐 하고 주문을 공개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언행에 많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제는 끝났습니다. 조연보다 주연이 되고 싶어하는 그 나이다운 착각과 참 오만, 그가 애용하는 자전거 따르릉 자전거를 자동차로 잘못 알고 과속한 격인데 그러면 이제 꼬꾸라지는 겁니다. 결론은 꼬꾸라졌다 이런 얘기인데 유승민을 야권 최종 후보로 밀기에 이렇게 야단스러운 일련의 장난질을 해왔다는 그런 말을 제가 꼭 굳이 믿고 싶지는 않지만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바로 안 믿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승민이 현재 1 내지 2%, 3% 뭐 이런 정도 지지도를 갖는 후보 아닙니까? 그런 시각이 맞든 안 맞든 간에 그의
그는 이준석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에? 반성해야 되고 정권교체 수건을 이뤄야 할 제1야당 대표로서 말과 행동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성찰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다. 숙고하고. 석동현 변호사가 이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집권 세력의 언론 재갈법 지금 강행 처리를 할 태세와 관련해서 지금 그래도 지금 야당이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란 자가. 그래서 특히 대표에게 준 쓴소리 석동현 변호사의 이야기. 동부지검장을 했던 분이 검사장 출신입니다. 석 변호사. 아주 반듯하고 야당에서는 그분을 공수처장으로 추천했던 대상자입니다. 아주 훌륭한 분인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석 변호사가 한 말이 나설 일이 아닌데 목은 과도하게 입을 놀리면서 나라의 기본 틀을 흔드는 여당의 악법 추진에는 왜 당내 대선 후보 공격하는 수준의 비판도 못하냐? 대선 후보 비판하는 그 비판력을 가지고 왜 나라의 기본 틀을 흔들고 있는 야당의 이 언론 재갈법 악법 추진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느냐 하고 세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준석 더 늦기 전에 태도 고쳐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안 그러면은 정권교체 기회도 정권교체를 못하고 지금 나라가 또 이 야당이 야권이 휘청거리는 것은 오로지 100% 이준석의 화를 부른 것, 이준석이가 화를 불렀다는 사실, 그걸 잘 알아두고 자신의 정치 생명 또한 지금 위태한 절벽 위에서 지금 아래를 떨어질까 말까 하는 그런 대참사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지금 찰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깊이 자기를 되돌아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 스스로가 웬만한 사람은 나갑니다만 이준석 성격으로는 나가지 않습니다. 수모를 당하더라도 안 나갑니다. 그리고 못된 심술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보니까 머리 구조가 배열이 안 돼 있습니다. 의식 구조가 정상적 어떤 야성의 가치를 갖다가 달아서 이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필연적인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을 마음속에 가다듬질 못한 당대표. 그러니까 이건 엉터리 당대표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엉터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수련을 하고 입을 다물고 마지막 헌신을 할 수 있는 한번 그러나 대선 경선판에서는 100% 스스로 떠나야 됩니다. 이미 당신은 대선 경선을 치를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